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헤링보 무늬의 가장 베이직한 무늬를 가지고 너운 머플러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노 코튼 실이 굉장히 실 자체가 가볍고 푹신하고 따뜻해서 머플러로 사용하기 아주 좋은 그런 실이고요. 2벌 정도 사용할 예정이고요. 헤링보 무늬가 이제 2단이 합쳐져서 이렇게 빗살 무늬가 이렇게 한 쌍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한 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쌍이 나올 수 있도록 14단을 떠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벨을 달아 주었고요. 너운 머플러이기 때문에 목을 탁 감싸는 그런 느낌으로 제작해 봤고요. 뒤쪽 부분에 깔끔하게 마감 처리하면서 이 바깥에 매듭이 노출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었고요. 그 사이즈는 목을 따뜻하게 감싸는 정도의 두께감이 많이 넓지도 않고 그리고 많이 좁지 않은 상황으로 목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의 길이 정도만 딱 떴고요. 그리고 너움을 함으로써 바람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본인의 이제 넥 사이즈에 맞게 조금은 당겼다가 조금 느슨하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를 한번 재어 볼게요. 너움을 넣었을 때 사이즈, 우선 너움 사이즈가 약 12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너움 사이즈는 12cm고요. 전체 너움을 넣었을 때 길이를 한번 볼게요. 72 정도 나옵니다. 전체 길이 72고요. 이 목둘레, 목의 넓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목 넓이는 10cm 정도 되네요. 10cm. 자, 시작해 볼까요? 메리노 코튼 실인데 뒤에 보시면 울과 코튼 합사된 실이고요. 코바늘 사이즈는 7호 코바늘 사용할 거고요. 이 헤링보 무늬가 이렇게 가로로 있는 게 세로로 있는 게 아니라 가로 무늬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쭉 길게 사슬뜨기를 먼저 하신 다음에 헤링보 무늬를 넣어 줄 거예요. 가운데서 실을 뽑아 주시고요. 꼬리실은 그렇게 길지 않게 남겨 주시고 처음 매듭을 하나 지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슬코는 총 140개에다가 기둥코 하나까지 해서 141개의 사슬을 떠주시면 됩니다. 이 7호 코바늘이 그렇게 얇은 코바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듬성듬성한 느낌으로 이렇게 사슬을 떠주시면 돼요. 너무 촘촘하게 뜨지 마시고 살짝 듬성듬성한 느낌으로 이렇게 사슬코를 만들어 주세요. 자, 사슬코 총 140개 코를 하셔야 되니까 30코 정도 됐을 때 단수링으로 표시를 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처음부터 코스를 세지 않고 코스를 놓쳤을 때 카운트하기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40개의 사슬코 만들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38, 35, 40 이렇게 해서 140코까지 떴고요. 140코에다가 기둥코 하나까지 해서 141개 코를 떴고요. 저는 50코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50, 100 그리고 나머지 40코는 그냥 떴습니다. 자, 이렇게 140개 코와 기둥코 하나까지 뜨시고 나서 이제 무늬를 넣어 줄 텐데요. 이 첫 번째 코는 이제 기둥코로 마지막에 뜬 코는 뜨지 않고요. 그 다음 코부터 뜰 텐데 지금 보이는 이 V사슬코 앞쪽에 보이고 있는데 얘를 살짝 돌려주시고요. 뒤집어 주시면 뒤에 이렇게 한 가닥씩 볼록볼록 솟아있는 코산 부분에다가 무늬를 넣을 거예요. 첫 번째 코산은 기둥코였기 때문에 뜨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코산에다가 우선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나와서
살짝만 이렇게 한 1cm, 0.5에서 1cm 정도의 길이로 이렇게 당겨 오시고 첫 번째 짧은뜨기 하나 떠 주시면서 여기 부분에다가 표시링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첫 번째 코 그냥 짧은뜨기 하나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코부터 헤링보 무늬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코는 그 다음 코산에다 하는 거고요. 자, 여기 지금 짧은뜨기 하면서 여기 제일 가장자리 쪽에 생긴 긴 가닥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넣은 상태에서 또 코산에다가 바늘을 넣어주고요. 그럼 이렇게 세 가닥 걸려 있죠. 실을 끌고 나옵니다. 실을 끌고 나서 코산 쪽에 실을 빼주시고요. 자, 실을 빼주면서 살짝만 이렇게 길게, 살짝만, 너무 길지 않아도 돼요. 살짝만 길게 빼서 여기 밑에 빠져있는 밑에 부분 살짝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실 감아서 짧은뜨기처럼 세 가닥을 다 통과시키면 돼요. 이렇게 해서 헤링본 무늬가 또 만들어졌고요. 자, 헤링본의 반쪽 무늬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두 단을 떠야지 온전한 헤링본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코산에 넣기 전에 또 앞쪽에 있는 한 가닥 바늘 넣고요. 그 다음에 코산에 또 바늘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끌고 와서 코산 하나만 빼주세요. 코산 하나만 빼주고 살짝만 길게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 아래쪽에 잡아주신 다음에 실 감아서 세 가닥을 그대로 통과. 자, 이렇게 해서 세 코를 떴습니다. 계속해 볼게요. 앞쪽에 한 가닥 걸어 주시고요. 코산 쪽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그대로 길게 빼서 밑에 부분 잘 잡아 주시고 한 번에 통과. 자, 이렇게 해서 한 가닥 한 가닥씩 총 140개의 코를 코산에다가 헤링본 무늬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다음 코 걸고 코산 걸어서 실 가져오고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바늘에 실 끌려올 때 앞에 있는 요 가닥이랑 길이를 비슷하게 맞춘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겨왔을 때 밑에 부분 살짝 잡아주시면 안정적으로 길이가 유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앞에 있는 가닥에 바늘 넣고 또 코산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코산만 빼주시고 이렇게 살짝 길게 빼주시고 자,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방법으로 코산 헤링본 짧은뜨기를 140개 코 진행하시고요. 끝부분에 두세 코 남겨놨을 때 같이 마무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40개의 코 중에서 끝에 코산 3개 남아있는 상태고요. 자, 헤링본 코산 짧은뜨기 해오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죠? 지금 긴 사슬에다가 지금 무늬를 넣고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하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코산에도 똑같이 마지막 코까지 넣어주세요. 자, 마지막 거까지 다 넣으시면 140개 코산에다가 이렇게 빗살무늬의 헤링본 무늬를 자, 진행했습니다. 자, 끝에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고요. 이제 두 번째 단 뜨면서 완벽한 헤링본 빗살무늬가 완성됩니다. 기둥코 하나 떠주시고요. 이쪽으로 뜨던 편물을 이제 조금 돌려봅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쪽 방향에서 또 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또 가야 되겠죠. 자, 편물 돌리신 다음에 이제
지금 돌리게 되면 여기가 이제 안쪽 무늬고요. 바깥쪽 무늬가 이렇게 빗살 무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 무늬에다가 떠주시는 게 아니라 뒤쪽 무늬에 연속해서 이 빗살 무늬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 떴던 이 기둥코는 빼고 그 다음 코부터 떠주셔야 되는데, 이 바늘 코를 뒤쪽으로, 실 뒤쪽으로 가져갑니다. 뒤쪽으로 가져가서 이 뒤쪽에 있는 첫 번째 코, 첫 번째 V코 보이시죠? 자, 코산 다음에 있는 첫 번째 V코, 코산 다음에 있는 첫 번째 V코에 바늘을 넣는데, 요 V 사슬코에다 바늘을 넣기도 하고요. 그 밑에 한 가닥 이렇게 걸려있는 친구 있죠? 얘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위에 V코가 있고, 옆으로도 살짝 또 돌려보시면 사이드 쪽에도 이렇게 V코가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고리가 3개가 있어요. 이 3개를 다 한 번에 바늘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기둥코 떠준 상태에서 편물을 돌리고 바늘을 뒤쪽 가져가서 첫 번째 V코에 바늘을 넣고 그 옆에 사이드 V코까지 바늘을 다 넣습니다. 첫 번째 코는 그냥 짧은뜨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 뒤에서 앞으로 감아주시고 아래쪽 편물 잡아서 뒤쪽으로 살짝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면서 이 앞에 걸려있는 친구가 살짝만 길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여기 바닥을 꾹 눌러주시고 실 감아서 통과해주면서 첫 번째 코를 떠주는 겁니다. 자, 이 첫 코 자리에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두 번째 코도 마찬가지 이제 뒤쪽으로 계속 떠줄 거예요. 뒤쪽 바늘 가져가시고 두 번째 V코에 바늘 넣고요. 그 다음에 옆에 한 가닥 나와 있는 사이드까지 이렇게 3가닥 걸어 주시면 돼요. 그죠? 3가닥 걸고 뒤에서 실 감고 밑에 부분 잘 잡고 뒤로 그대로 쑥 빠져나오게 해주시고요. 자, 중요한 거 빠뜨렸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코를 뜰 때는 이제 이 뒤쪽에 있는 이 빗살 무늬를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실을 뒤쪽으로, 바늘을 뒤쪽으로 가져갈 때 두 번째 코를 넣기 전에 처음 떴던 코에 길게 나와 있는 한 가닥 있죠? 이 친구를 바늘에 꼭 걸어 주셔야 돼요. 얘를 건 다음에 뒤쪽 바늘로 뒤쪽에 있는 두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쏙 빼오시고요. 옆에 한 가닥 더 있는 사이드 V코까지 3가닥을 바늘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을 뒤에서 감아 오시고요. 그대로 뒤쪽에서 쑥 당겨주세요. 그럼 뒤쪽에 이 바늘에 걸린 실과 지금 빼온 실 두 가닥이 길이가 조금 비슷하게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너무 길게 빼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편물을 잘 잡고 실을 감고 그대로 짧은뜨기 하듯이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코 떴습니다. 세 번째 코도 마찬가지 앞쪽에 있는 한 가닥 바늘 넣으시고요. 세 번째 V코에 바늘 넣고 바늘 넣으면서 옆에 있는 사이드 가닥까지 넣어주세요. 실 뒤에서 앞으로 감고 밑에 부분 잘 잡은 다음에 뒤쪽으로 쑥 빼옵니다. 쑥 빼오면 뒤에 길이 2개 맞춰주시고 아래쪽 편물 눌러서 실 감고 그대로 통과. 자, 이게 이제 습관이 되시면 조금 빨리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세 번째 코까지 했고요. 네 번째, 자, 앞쪽 가닥 걸고 다음 코에 바늘 넣고 그 밑에 한 가닥까지 넣어주세요. 실 감아오고 뒷부분으로 쑥 빼오면서 자, 바늘의 3가닥을 한 번에 실 감아서 통과. 자, 그러면 자,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코 조금 제가 빠르게 진행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헤링본을 떠보셨던 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뜯어 보시면 위에 이렇게 V코가 만들어지고 뒤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누워있는 헤링보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빗살 무늬가 서로 교차되면서 네, 이런 예쁜 헤링보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뜨시다 보면 헤링보 무늬가 훨씬 더 선명해지고 여러 가닥이 있을 때 더 돋보이는 무늬가 되거든요. 자, 잘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도 쭉 140개의 코를 헤링본 무늬를 역방향으로 떠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무늬 쭉 진행하시고요. 이 친구도 끝부분에 한두 코 남겨놓고 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단도 거의 끝부분에서 3코 정도 남아 있고요. 자, 두 번째 단 이제 마무리 하시면서 조금 속도가 붙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자, 남아있는 3코도 뒤쪽에서 네, 떠보도록 할게요. 뒤에 한 가닥 걸고 그 다음 코에 V코에 반을 넣으면서 옆구리 코까지 다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3코 진행해 주세요. 자, 끝코는 자, 사이드 한 가닥은 없죠. 마지막 코는 그냥 V코에다 바늘 넣어서 실 끌고 나오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3가닥을 통과해 주시면 이제 두 번째 단까지 완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을 위해서 기둥코 떠주시고요. 이제 편물은 또 이쪽 방향으로 돌리겠죠. 그러면 자, 편물 돌리시고 한번 볼게요. 첫 단, 두 번째 단까지 떴더니 이렇게 예쁜 헤링본 무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 무늬가 총 7개가 나와야 되고요. 지금 두 번째 단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배우셔야 되는 기법은 다 배우셨어요. 그래서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7개의 무늬가 나올 동안 14번째 단까지 똑같이 반복해서 떠오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코는 항상 역방향이든 정방향이든 첫 코, 기둥코를 뺀 첫 번째 코에다가 그냥 첫 번째 짧은뜨기를 떠주시는데 여기 살짝만 길게 떠주시면 돼요. 앞에 길이가. 그리고 첫 코를 이렇게 떠주시고 나서 첫 코 자리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코 뜰 때 앞에 있는 고리 걸고 V코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 정면에서 뜨실 때는 요 뒤에 있는 요 V 그 사이드 쪽 굳이 안 뜨셔도 돼요. 정면에서 뜨실 때는 그냥 앞쪽 고리랑 앞에 있는 V코만 떠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3가닥 한 번에 통과. 이렇게 해서 정면 쪽 헤링본 무늬 앞가닥이랑 V코만 잡고 헤링본 무늬를 떠주시면 돼요. 자,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3번째 단도 쭉 끝까지 다 진행하시고요. 끝부분과 또 역방향 헤링본 무늬 시작하는 부분 한 번만 더 진행해 드리고 네, 나머지는 직접 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짠, 3번째 단까지 뜨시면서 예쁜 무늬가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자, 3번째 단의 끝부분도 2코 남아 있는 상태고요. 자, 지금 홀수단 3번째 단은 정면으로 지금 헤링본 무늬가 떠지고 있었어요. 자, 마지막 코까지 다 뜨고 나서 기둥코 세워주시고요. 편물을 또 이쪽 방향으로 돌려야 되겠죠. 쭉 돌리면 여기가 안쪽 모습이고 바깥쪽 모습에 헤링본 무늬가 나와 있죠. 4번째 단 짝수 단에서는
첫 코는 이제 바늘 뒤로 가져가서 첫 코 자리에 V코와 그 다음 밑에 사이드 한 가닥까지 바늘을 넣고 첫 코는 그냥 실 끌고 와서 첫 번째 짧은뜨기를 해주면 됩니다. 요 해줄 때 살짝만 길게 나오게 해주시고 아랫부분 잘 잡고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첫 코 표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코부터 앞에 있는 한 가닥의 고리를 바늘에 걸어 주시고 V코 넣어 주시고 그 옆에 사이드 쪽 한 가닥까지 넣어서 실을 감아 주시고 그 밑으로 쭉 빼오시고요. 뒤쪽에 이렇게 길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나서 이 상태에서 살짝 눌러 주시고요.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돼요. 세 가닥.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코 똑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단까지 해보시면 헤링본 무늬는 이제 거의 마스터 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르쳐 드릴 건 더 없기 때문에 총 14단, 지금 4단째 뜨고 있으니까요. 14단 마무리해서 이제 끝부분에 마감 처리 같이 해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단까지 뜨고 나면 앞모습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너무 예쁘죠? 자, 두께도 어느 정도 도톰하기 때문에 이 두 겹이 아니어도 충분히 목을 감쌌을 때 보온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실이기 때문에요. 너운 머플러를 제작하기에 아주 충분하고 적합한 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7호 바늘로 빨리 뜨실 수 있는 그런 패키지이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으시고요. 실의 퀄리티도 아주 높기 때문에 저는 머플러 뜨는 거에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 14단 다 뜨고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볼을 다 소진하면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실을 두 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 교환하는 거 알려드리려고 잠시 멈췄습니다. 자, 지금 역방향으로 뜨고 있는 상태였고요. 여기가 이제 안쪽, 여기가 뒤쪽인데, 자, 요런 상태에서, 자, 우리 뒤쪽에서 한 가닥, 앞쪽 가닥 걸어 오시고,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죠. 요 상태에서 원래대로 실을 가져옵니다. 가져오신 상태에서 뒤에 빼놓죠. 요 상태일 때 새 실을 가져오셔서 바꿔주시면 돼요. 새 실 갖고 오셔서 실 잡아주시고 그대로 앞쪽에 잡고 실을 감아서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빼서 새 실로 연결이 됐으니까 새 실을 갖고 다시 하나 걸고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이제는 바늘 위에 이 꼬리 실들을 다 올린 상태에서 실 끌고 나오면서 뒤쪽에서 그대로 통과.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꼬리 실들은 살살 정리해 가면서 가시면 됩니다. 계속 해볼게요. 요 상태일 때 실을 바꿨어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실을 바꿔 놓은 상태니까 계속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이 꼬리 실들이 나중에 끝에 가서 없어질 때까지 떠주셔도 되고요. 어느 정도 뜨셨다가 실이 좀 짧아지고 하시면 가위로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실을 숨겨가면서 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을 숨겼다고 생각하시고요. 여기 안쪽에 있는 실들을 살짝 당겨 보시면서 이 안에 숨어 있는 실들이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지 않도록 정리를 해줍니다. 자, 저는 여기 끝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실을 어디서 교환을 했었는지 모를 정도로 감쪽같이 안쪽으로 숨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쭉 끝까지 왔고요. 여기서 끝에 있는 이 두 가닥 가위로 잘라내시고 이제 새 실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끝까지 가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제 실 자르시고 깔끔하게 끝부분에 튀어나와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마지막 코 하기 전에 실을 정리해 주시고요. 네, 저처럼 이렇게 끝부분에서 발생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고 기둥코 올리고 이제 다음 단을 위해서 첫 코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14단 다 뜨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단을 뜨고 있고요. 마지막 코까지 다 뜨게 되면 이제 뭐든 뜨개는 끝났어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한 세트 만들어져서 하나의 무늬가 만들어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늬 만들어졌고요. 자, 이렇게 끝내시고 나서 기둥사슬 하나 걸어 주시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게 앞모습이니까 이 상태에서 실 끊지 않고 이렇게 반 접어서 이 부분을 마감 처리를 하시면서 여기 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에 한 4배 정도 되는 길이로 이렇게 잘라 줄게요. 실을. 그리고 돗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자, 얘는 여기서 매듭진 거를 쏙 빼 주셔야 돼요. 이렇게 밖으로 빼 주시고 돗바늘에 연결을 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얘를 너음을 할 거니까 이 너음이 이 친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들어갈 만큼의 길이만 되면 되는데 너무 좁으면 또 얘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주름이 지니까 똑바로 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이 친구의 너비가 거의 10 정도 되니까 얘는 11 정도 되게끔 해주시면 좋겠죠. 네, 이 정도 11이 되네요. 딱. 자, 여기서 이제 양쪽 끝으로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 사이즈가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신 다음에 자, 안쪽에서 포 뜨듯이 해주시면 돼요. 이 바깥쪽 무늬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자, 이 친구를 포 뜨듯이 안쪽에 있는 이렇게 고리들만 한 가닥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포 뜨듯이 하나씩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이어서 가시면 돼요. 조금씩 한두 코 포 떠서 자, 안쪽에 같이 한 가닥씩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포를 뜨실 때 밑에 있는 가닥의 고리가 하나가 아닌 2개 정도는 걸어 주시는 게 실이 울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가닥씩 잡아서 다음 곳으로 가시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하나씩 실을 가져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바깥쪽에 무늬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죠.
자, 이쪽 끝에서 끝났으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 주셔도 되고, 넣은 부분에 손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 실이 여기가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조금은, 예, 그래도 튼튼하게 잡아 주시는 게 좋아요. 실이 좀 남았다면 다시 한 바퀴 가도 되는데, 굳이 이제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가실 필요는 없고, 한두 코 정도 조금 더 이동했다가 실은 안쪽으로 숨겨서 잘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쯤에서 자, 매듭을 하나 지어 볼게요. 매듭을 짓고 나서, 그리고 실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바늘을 넣어 주시고, 자, 이쯤에서 이제 실은 잘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까지 만들었고, 이 바깥의 무늬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은 상태로 너무 무늬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너음을 했을 때 이 무늬가 연속성이 있어서 어색하지 않고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하시고, 자, 목에 이렇게 감쌌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깔끔하죠. 자, 이 끝에 있는 꼬리실도 마찬가지 돗바늘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실 숨겨 주시면 됩니다. 무늬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뒤쪽으로 실을 숨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자, 목을 감싸는 딱 알맞은 넓이의 머플러가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 라벨 하나 일반 실과 바늘로 달아주시면 끝이 납니다. 자, 이런 핸드메이드 라벨 하나 달면 너무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머플러 제작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쁘게 꼭 제작하셔서 올겨울 간단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머플러 꼭 떠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